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학교 공부보다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걸 모르면은 정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중에 바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쯤은 꼭 알아보고서는 학교를 졸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데 학교 공부보다 정말 중요한 것들, 제가 생각하는 것들만 몇 개 나열을 해봤는데 한번 들여다 보시죠. 첫 번째는 금융 관련 지식입니다. 뭐 예시로 이제 보험, 주식, 채권, 환율 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금융 분야에서만큼은 우리나라는 엄청난 후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준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을 뽑는다면 우간다, 이디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 우리가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뒤에 처져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유는 모르겠으나 학교에서 금융 관련돼서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대학생이 되시거나 성인이 됐을 때 가장 맞닥뜨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관련된 지식이에요. 심지어는 뭐 인터넷 뱅킹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쵸? 어느 시점에 내가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굴릴 수 있고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게 다 노후의 준비라든지 앞으로 어떤 본인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가치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 관련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보고 우리나라의 눈먼 소득 중에 상당수가 금융소득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많이 지나고 나서 이걸 왜 공부 안 했을지, 왜 공부를 안 했지, 이걸 왜 몰랐지 하고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나름 학교에선 똑똑하다 뭐 그러는데 졸업하고 나서 지금 이제 자식도 키우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금융 관련 공부를 안 했을까? 쳐다보지 않았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회가 되시면 특히 보험 나중에 많이 들게 되실 거예요. 주식, 채권, 뭐 환율 이런 게 돌아가는 구조라든지 기본 개념 정도는 탑재를 하고 졸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 관련돼서 뭐 제가 잘 아는 부분들은 따로 뭐 정리해서 조금씩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법정사대 보험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보험이라고 하기는 금융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약간 노동법에 가깝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다 혜택을 받고 적용이 되는 법적인 네 가지 보험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직장을 가지게 되시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연관이 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미리 알고선 가셔야 되고 혹시 모르셨다 하더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고용주가 되든 그러니까 사업주가 되든지 근로자가 돼서 노동자가 되든지 상대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특히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은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모르고 했다가 크게 손해보거나 크게 피해를 보거나 심지어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내가 법적인 죄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K방역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건강보험이 어떤지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전 세계에서 가성비가 최고인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이 생각보다 많이 떼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왜 이 정도가 적정한지 더 내도 될 수 있는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내기 제일 싫어하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본인의 생각을 이해하려면은 이 제도와 이 제도의 속성이나 어떤 돈이 흘러가는 구조 등은
알고 계셔야 될 거고,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납부해야 될지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도 뭐 아니면 일하면서 바쁘니까 잘 안 들여다보게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기가 올 테니까요. 한 번쯤은 꼭 공부를 하시고서는 졸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뭐 세법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법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법이라는 거는 판사, 변호사, 검사, 뭐 세무사, 뭐 변리사, 법무사, 뭐 이런 사람들,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만 알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모른다고 용서해주는 국가가 아니에요. 절대 씨도 안 먹혀요. 오히려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높지, 모르고 있다가는 크게 당합니다. 그리고 잘 몰랐을 때의 그 여파도 그 모르고 했을 때에 대한 책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싶은 법들은 반드시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중에서도 빨리 알았으면 좋겠던 게 세법이에요. 특히 소득세.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우리나라의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라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왜 세금을 내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마냥 모든 세금은 다 많이 떼는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의 기본 개념이나 어떤 원칙이나 이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해를 하셔야 삶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한 번 알면은 되게 쉬운데, 그 한 번 알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용어들이 일단 어렵기도 하고 개념적으로 차근차근 제대로 설명해 주는데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한번 계산을 해보거나 그러하는 연습들을 한번 하시면 좋고, 뭐 나아가서는 뭐 소득,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부분도 아셔야, 부모님이 만에 하나 좋은 일 아니면 유고나 뭐 어떤 나쁜 일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재산 분쟁 같은 거에 있어서도 아느냐 모르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떤 구조로 되는지 계산하는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뭐 순전히 제 의견이기도 한데, 소송 관련 프로세스도 한 번 정도는 짚어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왜냐면은 이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히 뭐 변호사 쪽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싸요.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면은 집안이 망할 정도로 풍비박산이 나는 수준으로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 잘 모르고 있다가 소송 한번 걸리면은요, 직장 못 다녀요. 재판 끌려다니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심지어는 뭐 내가 죄진 것도 없어요. 내가 증인으로 한번 잘못 선택을,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여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이제 증인 한번 나섰다가 크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면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법 누가 모른다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내가 스스로 한 번 정도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한 번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창업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학생들한테 뭐 창의력을 얘기를 하고 창업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너네들의 세대야. 근데 지금 실제로는 창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려주질 않아요. 창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일이 창업에 적정한지 어떤 판단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절대 알려주지 않고요, 학교에서는. 그럼 창업을 하고 나면은 최소한 장부 관리는 누가 대신해주지 않거든요. 내가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럼 물론 여기에는 세법도 알아야겠죠. 소득세도 있지만 각종 부가세, 법인세 납부되는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어떤 창업을 하는 그냥 아이템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 같은 거, 특히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운영이나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학교 졸업하고 나서 막상 해봐야지 하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어떤 절차들을 한 번씩은 시간 나실 때 찾아봐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론이라고 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학교 공부만으로는 대학생을 졸업했다 치더라도 사회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의 교육 커리큘럼은 몇십 년째 그대로예요. 좀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기본 골자는 그대로거든요. 세상은 많이 바뀌고 어떤 거대한 어떤 새로운 지식들은 매속 나오고 정보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교육들이 모든 걸 현재는 커버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세상은 모른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아까 법은 모른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죠? 예, 모른다고 봐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했어도요. 모르면 바보 취급되기 십상이고 사기당하기 십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끝이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학생 여러분들은 본인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잘하는지 개성을 잊지 마시고 절대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 대한 공부도 있지만 이런 걸 더 알아야겠다라는 호기심과 어떤 탐구 정신으로 찾아서 빨리 역량을 쌓아가시길 바래요. 이거는 학교의 성적과 무관하게 세상을 나아가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준비하고 누가 먼저 경험해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알고 있느냐가. 네, 뭐 두서없이 시작을 해서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 여러분께 이런 걸 해드리고 싶어요. 학교 공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뭔지, 내가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에 맞는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